잡곡밥은 그냥 밥에 비해서는 영양 성분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균형식이기 때문에 건강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뭘 모른다고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건강한 것만 관심이 있지. 그 건강한 잡곡밥이 내 몸속에 들어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참 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잡곡밥이 얼마든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호 교수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태초 먹고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잡곡밥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게 건강한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현미를 깎으면 백미가 되죠. 만약에 현미를 영양학적 분석해보게 되면 100이라고 본다면 백미는 5밖에 안 돼요. 95를 깎아내서 백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백미가 거의 바닥이죠. 대신 부드럽게 맛이 좋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95라는 영양성분을 깎아내기 때문에 백미는 굉장히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나쁘죠, 그죠? 근데 또 백미는 물을 주거나 땅에 심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현미는 땅에 심으면 싹이 트거든요. 생명력으로 본다면 100대 0일 정도로 백미는 영양학적으로 또는 생명력적으로는 굉장히 현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편이죠. 옛날부터 먹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논이 많이 없는 산악 지역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벼를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벼가 없으니까 대개 이제 뭐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잡곡류 밥을 옛날부터 많이 먹었죠. 그래서 쌀밥은 옛날부터 누가 먹었어요? 부자들, 그죠? 주인들만 먹고 머슴들은 주로 이제 보리밥이나 뭐 옥수수밥이나 잡곡밥 먹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쌀밥, 백미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주인은 나이가 들면 다 당뇨에 걸리는데 잡곡밥을 많이 먹고 일을 열심히 많이 했던 이 머슴들은 말이죠. 아주 신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잡곡밥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양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죠. 골고루. 사람에게 밥만 먹을 때, 쌀만 했을 때, 보리만 했을 때 들어오는 영양 성분인데 잡곡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곡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각자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골고루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 암세포가, 모든 세포가 먹는 음식 재료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잡곡밥, 현미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잡곡밥은 그냥 밥에 비해서는 영양 성분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균형식이기 때문에 건강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뭘 모른다고요? 잡곡밥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잡곡밥은 무조건 독이다. 그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건강한 것만 관심이 있지. 그 건강한 잡곡밥이 내 몸속에 들어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잡곡밥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소화가 되지 않게 먹는 잡곡밥은 다 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곡밥을 드시되 소화가 되지 않게 잡곡밥을 먹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지나가는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소화되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방법. 하나는 소화 안 되어서 그냥 대장으로 넘어가서 항문으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썩어 들어가는 독이 되는 방법.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게 먹으면 전부 독이 되고요. 소화가 되게 먹어야지만 약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현재 즐겨 먹고 있는 잡곡밥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그걸 소화가 잘 안 되게 먹으면 뭐라고요? 다 독이 되는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유엔에 가입한 나라 숫자가 194개국인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19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현재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뭐예요? 대장, 장 건강이 가장 나쁜 나라가 한국인데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 첫 번째는 음식으로는 육식과다. 둘째, 습관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전 세계 대장암 환자 1등.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20세, 30세, 40세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 숫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심각하다. 암 환우분들이 잡곡밥을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는 더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계속 독하게 나오고 심각하게 독하게 나오고 또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입니다. 자, 잡곡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잡곡밥에는 예를 들면 현미나 모든 곡류에 있는 성분들의 주성분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소화 흡수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해 효소는요 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침 속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침은 언제 나옵니까? 씹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이 배고픔의 굶주림에 벗어나고 성공을 빨리 하려고 밥 먹는 시간을 너무 소홀하게 받습니다. 왜? 빨리 밥 먹고 돈을 벌러 가야 되고 빨리 밥 먹고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밥 먹는 시간을 전부 다 빠르게 먹었거든요. 빠르게 먹게 되면은 침이 많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침이 포함 안 되는 음식은 전부 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장에서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잡곡밥을 먹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천천히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잡곡밥을 천천히 씹어서 먹을 자신이 없다? 그럼 잡곡밥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독이니까. 어느 정도 천천히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틀리지만서도 말이죠.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는 최소한도 밥은 50번 정도는 씹어야 한다. 50번 정도는 씹어야 한다. 잡곡밥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려면 많이 씹어야 합니다. 즉 30분에서 50분 정도 씹는 많이 씹는 방법이 유일하게 잡곡밥을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씹어서 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50분 못 쉬겠다. 30분에서 50분 사이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당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또 가스가 적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작게 먹어도 포만감을 일찍 느낍니다. 밥을 우리가 천천히 먹으면은 밥 양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밥 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다이어트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가 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밥 먹고 난 10분 내지 15분 뒤에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보통 센서 작동되기 전에 10분 이내에 밥을 먹는 사람은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이고요.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에 10분, 15분 동안 천천히 먹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더라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는 그 센서가 15분 뒤에 작동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양이 작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 방법, 그리고 또 내가 먹었던 모든 잡곡밥이 전부 다 약이 되는, 독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인터넷을 보면 말이에요. 저도 그런 방송을 많이 봤는데요. 과일을 먹을 때 뭐 식전에 먹는 게 좋으냐, 식후에 먹는 게 좋으냐부터 시작해서 뭐 밥 먹을 때 밥 먹기 앞에 좋으냐, 뒤에 좋으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암 환우분이 됐든 당뇨 환자가 됐든 간에 음식을 먹을 때 포도당의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어차피 음식은 위에 3분의 2가 차게 되면은 바로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채소나 샐러드로 밑에 채우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탄수화물을 채우는 것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작게 먹는 방법이겠죠. 처음부터 밥을 먹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밥이 차곡차곡 차게 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뇨 환우분들하고 또 암 환우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식사 순서를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현미나 잡곡밥을 드셔서 3분의 2 되는 지점까지 천천히 먹어서 센서가 작동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과일을 뭐 먼저 먹는 게 좋으냐, 과일을 나중에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었죠. 아침을 먹었죠. 아침을 먹게 되면 우리 위는 위 속에 모든 음식이 들어가서 아래에 관략근을 먹고 위에 관략근을 먹고 하죠. 위가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주물러서 소화를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2시간 동안 먹었던 음식은 같이 주물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과일을 먹든 밥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든 2시간 안에 먹었던 음식은 한꺼번에 주물려 가지고 소화가 되는데
그게 표시가 됩니까? 2시간 안에 먹었던 음식은 식전에 먹든 식후에 먹든 다 한꺼번에 같이 위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항성 전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밥을 할 때 올리브오일이나 기름을 좀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밥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밥을 냉동이나 냉장을 하게 되면은 혈당이 좀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올리브오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좀 바뀌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 밥을 100g을 먹었을 때 예를 들면 50밖에 분해가 안 됐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저항성 전분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100 속에 50, 소화가 안 되는 50이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대장수로 넘어가겠죠. 그건 대장을 더 나쁘게 하는 영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단순히 혈당을 안 올리는 방법이 아니고 대장을 나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50을 먹으면 될 텐데 100을 먹고 혈당을 50만 올리려고 별별 방법을 쓰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혈당에 관련해서 무조건 탄수화물 적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 별로 그렇게 당뇨 환자들한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혈당이 적게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장 건강을 나쁘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효소라고 하는 제품들을 많이 이제 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효소는 영양 성분이 아닙니다. 효소는 영양 성분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촉매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혜를 만들어 먹는다. 하게 되면 뭘로 시작하죠? 고두밥으로 시작을 합니다. 밥을 고두밥으로 시작해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죠? 엿기름을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고두밥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식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효소는 뭐가 효소냐면 엿기름이 효소라는 거예요. 엿기름이. 그죠? 결국 이 효소가 소화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는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는 효소가 있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되게 효소인데 이 효소가 영양성분이 아닌데 자꾸 이거 영양성분을 생각하면서 먹는 게 많습니다. 잡곡밥을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효소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매일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저는 매일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곡물을 발효시키는 효소는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매일 먹게 되면 내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효소 제품도 너무 그렇게 맹신하시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아무래도 푹 많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하지 말고 많이 이제 푹 쪄서 열을 많이 가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분해 효소, 아밀라제는 분해 효소가 나오려면 일단 많이 씹어야지만 침이 많이 나온다. 침이 있어야지만 내가 먹었던 밥이 전부 약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